자, 10년 만에 홍명보호 팔레스타인과 졸전 끝에 무승부. 야, 어제 축구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실시간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을 무조건 이기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갔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이죠. 현재 예선전에 짜여져 있는 뭐 오만, 이라크 이런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팔레스타인이 가장 약체 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승점 3점을 깔고 가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전 끝에 무승부가 되고 말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이 한국 축구 팬분들의 허탈한 표정이 이 사진 안에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어제 집에서 보신 분들,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보신 분들 다 이 비슷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을까. 저는 심지어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0대1로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10년 만에 복귀했다라는 홍명보, 시작부터 굉장히 거센 야유를 받게 됐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전광판에 뜨거나 경기 중에 나올 때마다 와, 정말 이 엄청난 야유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경기 후반 때쯤 보니까 아예 홍명보 감독의 초조해하는 표정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현장에서의 이 빗발치는 야유와 우하는 소리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마 경기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홍명보 감독은 무조건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이 계획이 아주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지 않았던 게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졸전도 이런 졸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1개월 만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요, 6만 관중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량 매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5만 9천석 정도 매진이 됐다, 요렇게 제가 경기 중에 방송을 봤는데 그마저도 현장에 가셔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6만 미만의 관중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한 야유가 이렇게 심하다니, 정몽규 나가라라는 외침도 강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십니까? 뭐 12번째 선수는 11명의 선수와 함께 한다, 뭐 한국 축구의 암흑 시대다, 노빠꾸다, 일진놀이 몽규, 협회는 삼류. 야, 이런 지금 플랜카드가 이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요, 홈경기이지 않습니까? 홈경기가 뭡니까? 홈경기는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는요, 가서 비기기만 해도 와, 정말 경기 잘했다 라는 극찬을 받는 것이 원정 경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피파 랭킹이 도대체 몇 위 차이입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 한국의 피파 랭킹은요, 20위권과 90위권, 70위권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피파 랭킹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냥 직접적인 숫자로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브라질과 경기를 해서 비겨도 팔레스타인이 해낸 것보다도 잘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와 해서 비겼다라는 건 엄청난 성과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최악의 졸전을 펼친 셈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 홍명보호 팔레스타인과 비긴 똑같은 날 일본은요, 중국과 7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 항상 한일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일본은 이기고 간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은요, 이 중동 축구도 아니고 일본과 중국 간의 경기에서 이렇게 지금 7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 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참 아쉬운 경기력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수들이 정말 못한 거냐?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자, 고개 숙인 손흥민, 조심스레 팬들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면은 고개 숙인 이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반성해야 하는 경기다. 염치가 없지만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개 숙인 캡틴 손흥민 선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경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는데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 나오고 이강인 선수가 몇 번이나 팔레스타인 선수들을 제치고 들어가서 정말 골 찬스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는데도 이 국가대표 팀원들 간에 약간의 미스가 나면서 아쉽게도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정말 결정적인 장면들이 꽤 많았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담감과 죄책감은 선수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염치 없지만 성원을 부탁드린다. 공격수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에 손흥민 선수도 죄송하다. 5만 원정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눈을 카메라를 보질 못해요. 홍명보 감독이 야유받았는데 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멋쩍게 웃음을 짓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독님에 대한 탓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또 어땠습니까? 좌절한 이강인 결국 주저앉았다. 패스하고 슛하고 90분 내내 교체 한 번 없이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황금 재능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오늘은 정말 칭찬받아야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냈던 골 찬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으로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선수들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경기력이요. 팀워크가 좀 아쉬웠죠. 그리고 운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11명 중에 뭐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설영우, 뭐 정우영, 황인범 우리나라 국가대표 11명 선수 중에요. 순간적으로 해외파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 숫자가 6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해외파 선수들이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팀인데 이런 졸전을 펼쳤다. 누구의 잘못이 크겠습니까? 누굴 탓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대표 경기장이냐? 홍명보호의 데뷔전을 열린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역대급 엉망진창의 잔디가 충격적이다. 기사를 보면요. 이 데뷔전이 열린 상암 월드컵장의 이 잔디가 엉망이었다라고 합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지만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근 잔디가 크게 상했는데 휴지기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면서 월드컵의 경기장의 잔디가 정상적인 경기 소화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서울FC K리그 때도요. 이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할 정도로 잔디가 최악이었거든요. 잔디 상태가 아쉽다. 팬분들도 좋은 축구를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오셨는데 상대팀에게도 미안했을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수들이 전부 다 잘했고 그런데 골이 터지지 못했고 졸전이었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선수들이 오히려 내가 마무리를 못해서 비긴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교체 한 번 없이 경기 내내 풀타임으로 뛰면서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분 왜 경질됐습니까? 차범근 감독이 왜 월드컵 시즌 중에 경질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선수보다 감독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에게 결정적 재량 문제가 크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야 이거 보세요. 팔레스타인 감독이요. 홍명보 감독을 위로합니다. 보이십니까?
왜냐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훌륭했거든요. 팔레스타인 선수들이요. 종료 휘슬이 불렸을 때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감독이 웃으며 어깨를 다독이고 홍명보 감독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를 제대로 준비도 못했었다라는 팔레스타인 감독은요. 무승부 행복하다. 한국과의 무승부 너무나 값진 결과다. 최고로 만족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 뭐라 했을까요? 팬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견뎌낼 것이다. 뭘 견뎌낸다는 말입니까? 홍명보 감독 사퇴의 압박에도 쥐휘봉을 계속 잡는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차범근 감독이 과거 이 월드컵 시즌 중에 정말 졸전을 펼쳤을 때 경질이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라고 지금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예선전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오만전, 이라크전 내리 연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연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에 승리를 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비난 폭격에도 담담했다라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담담해야 할 입장일까 싶기도 합니다. 팬들의 마음 이해한다. 앞으로 견뎌내야 한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죄송하게 생각한다.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전 후반전의 양상이 달랐다. 후반전에는 경기력이 개선되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해 아쉽다. 상대를 공략해야 했다. 전반전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전략의 문제 아닙니까? 전반전부터 그러면 몰아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전 때 지키는 경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적인 미스가 심했다라는 비판이요.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요. 약체를 상대로 굴욕적인 결과를 떠안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실종된 시스템, 멍드는 한국 축구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한국 축구는 끝났다. 홍명보, 정몽규 사퇴하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가 끝나고요. 둘 다 사퇴해라 라는 외침이요. 축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5만 9천 명의 관객들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정말 비판의 야유와 정말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정몽규 협회장 사퇴될 수 있을까요? 회장직에 집착한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이 정몽규 협회장이 또 현대그룹이지 않습니까? 기사의 내용의 팩트는 이러해요. 문체부와 체육회 불화 속에 어부질이 출마를 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정몽규 협회장 역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처럼 용산과의 감정이 더 악화되어 있다. 현 대통령과의 사이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 회장이 경영하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가요. 사실상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2023년 아시안컵 한국 유치 도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기도 했지만 그 결과 발표가 경악스러웠죠. 한국은 빵표라는 참패를 당하게 되면서 개최권은 카타르로 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용산의 경로를 불러들였죠.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정몽규 협회장 입장에서는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축구협회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대산업개발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현직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이유 때문에라도 축구협회 회장 직함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보호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몽규 협회장이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클린스만 감독 저리 가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확실히 홍명보 감독은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 전 홍명보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10년 만에 돌아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악몽을 떨치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홍명보 감독은 고민과 고심을 했을 텐데요. 10년 만에 복귀, 사실 이 감독으로서 선정된 것만으로도 공정성 논란이 너무 많았고 축구협회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최근에 폭로가 되면서 협회에 대한 실망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낮은 기대치, 결국 매진되지 못한 팔레스타인전 경기까지 참 이래저래 살펴보면 정말 난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팔레스타인 1차전이 중요한 시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은 카리스마 강한 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설레인다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다고도 고백을 했다. 짧은 소집 기간이지만 팬들은 승리를 원하고 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어떤 축구를 선보일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사실상 한국은요, 피파 랭킹이 23위이기 때문에 96위를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이게 뭐 한 20, 30위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를까. 거의 몇 배입니까? 한 4배 가까이 나는 순위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경기가 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중동 축구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번 홍명보호의 이번 1차 예선전에 앞서 해외파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볼 수 있었던 시간이 고작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걸 따져본다면 방심은 금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검증된 유럽파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등이 상대 진영에서 위치를 바꿔주며 흔들어주면 수비의 비중을 들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 진영의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 작업은 수비에서의 빌드업과 중원에서의 공 배급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상 베스트가 이렇게 주민규,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정우영, 설영우, 김영권, 김민재, 또는 황문기, 설영우, 이명재, 조현우, 이런 식으로 4-2-3-1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과연 이 10년 만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경기력마저도 놓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의 이 K리그 울산 2연속 우승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빌드업과 공격적인 전술을 운용하면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거기에 지금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 감독은 뭐라고 했느냐? 한국은 최고의 아시아 강팀이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경기 대상 1위로 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강력한 조직력으로 상대하겠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팀인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주는 그 막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은 공격은 창의적으로, 방어는 규율적으로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연 이겼을 때 이 모든 논란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종식시키지 못해도 조금은 사그라들게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홍명보 감독은요, 10년 만에 만난 손흥민 선수에게 오히려 좀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 축구를 짊어진 손흥민, 불필요한 책임감을 덜어주고 싶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책임감을 조금 덜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책임감은 지워줘야 된다, 이런 거죠. 10년 만에 다시 함께하는, 그 당시엔 막내였고 홍명보 감독은 다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를 적극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때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그나마 홍명보 감독의 면을 세워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 만에 다시 만난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 월드컵 때의 어린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올라선 지 오래이고요. 월드 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레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감독이 바뀌었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맞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의 호흡, 보여준 리더십을 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던 무게감을 나 역시 알고 있다. 내가 감독으로서 나눠 가지고 싶다. 개인의 컨디션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주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번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쉽지 않습니다. 사실 10년 전 울보 막내에서 대한민국의 전설이 된 손흥민 선수인데요. 비판 세례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홍명보는 미스터 손, 바로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상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예선전 팔레스타인과 오만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홍명보 감독은요, 이강인 반대쪽에 손흥민이라는 식으로 홍명보호의 측면 공격 구성에 대한 힌트까지 남겼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영표 선수를 뛰어넘어 황선홍까지 손흥민 선수가 가는 길이 곧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 14년 전 막내였을 때도 14년 후까지는 지금에도 밝은 미소는 여전하지만 실력의 일치월장은 어마무시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에이스 캡틴 손흥민은요, 이번 팔레스타인전을 승리라는 선물로서 팬들을 위해 약속했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대표로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걸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이 손흥민 선수가 그럼에도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와, 특히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이 배려심이 굉장했거든요. 10년 만에 재회했는데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님은 부드러움보다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배 위의 선장이 부드러울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홍명보 감독도 주장이 손흥민을 서로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 홍명보 리더십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항상 선장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며 힘을 실어주는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선수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을 해줬어요. 이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최다 출전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 이 국가대표에 많은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의견 충돌, 손흥민만 힘들어진다. 프리킥 욕심 부려도 슈팅 안 들어간다. 자, 의견 충돌이 뭐였나라고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바로 최근에 있었던 토트넘 경기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이 아직까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가와서 프리킥을 차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말없이 또 공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주장으로서 토트넘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지언정 정말 주장만큼의 이 조율과 차분함으로써 토트넘을 이끌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미스터 손이 드디어 국가대표의 캡틴직을 지고서 팔레스타인전에서 과연 1승, 오만전에서의 2승, 홍명보 감독의 면을 세워줄 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감독직을 계속 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해석이 왜 나오는지, 도대체 그놈의 마통 615억 원. 와, 말만 들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여유있게 훈련하고 있는 대표팀과는 다르게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는요,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면 홍명보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표팀의 첫 소집 훈련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내가 또 올 수 있었던 것은 노력 덕분이다. 10년 전에 감사한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한 번 더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노력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력일까요? 어떤 노력이길래 수많은 국민분들, 축구팬들이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훈련 시간은요, 오후 5시가 아니라 늦은 오후 7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해외파 선수들이 늦은 시각 합류를 하기 때문이었는데, 자, 이 해외파 선수들이 합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으로서 운동장에 서는 것이 10년 만이다 보니 설레임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렵다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전에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10년 전과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었던 것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겨나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다. 10년 전에 실패한 것에 감사한 마음도 좀 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을 내면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 스스로는요, 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또 한 번 선임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노력 덕분에 다시 한번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감독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이 불투명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팩트인데 자신의 노력 덕분에 감독직을 맡았다라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홍명보호에는요 2번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문체부, 국회 측에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무슨 결과가 나와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치를 수 있는 2번의 확실한 경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의 합류로 완전체 훈련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홍명보호, 과연 그때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선포한 대로 자신의 노력 덕분에 10년 전의 그 실패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줄 정도다 라고 말을 한 만큼 과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선수들이 감독을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요. 집에 나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감독님을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다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물어보자.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선수들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선수들이 잘하면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과거에 같이 생활했던 선수들이 몇 명 있으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선수들이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은 이미지가 사실 조금 무서웠다라고 했죠. 이게 팀이야 라면서 의자를 걷어차는 그런 모습이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의 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좀 많은 분들에게 씁쓸한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보면 정말 많은 선수들이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민혁 선수가 뭐 주눅들지 않고 당돌하게 하겠다. 매 훈련을 마지막처럼 하겠다. 손흥민 형 꼭 친해지겠다. 양민혁 선수도 이렇게 등장을 했죠. 토트넘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토트넘의 대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특급 목표가 생겼다.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도 귀국을 하면서 홍명보호에 승선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콧은 없었다. 홍명보의 부름을 받고 입국하는 손흥민의 사진이 눈에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9월 3일 날 이강인 선수와 함께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토트넘 경기 손흥민 선수 스스로가 굉장히 좀 씁쓸하고 속상했을 경기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귀국해서 수많은 국내 팬들에게 인사해주고 사인해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국가대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 스스로를 위해서 국가대표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이 많이 쏟아졌기도 한데요. 역시 캡틴 소는 그런 거 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완전체의 훈련은 사실상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은 컨디션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기 이틀 전에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3명 중에 1명이 그것도 첫 번째로 꼽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9월 5일 날 팔레스타인전까지 이틀밖에 시간이 안 남은 9월 3일 날 입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회복하랴, 훈련하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토트넘 경기를 치르고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이 피로가 쌓였을 텐데 시차 적응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국가대표로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던 게 그런 손흥민 선수가 귀국해서 하루 정도는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귀국한 당일날 바로 옷 갈아입고 이렇게 훈련장으로 찾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특급 선수잖아요. 그러면 그냥 숙소로 가서 시차 적응하고 잘 쉬어야 돼도 모자랄 판인데 캡틴답게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도 할 겸 자신도 몸을 풀 겸 바로 훈련장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실상은 어찌됐건 완벽하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9월 4일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한 불안 요소다라.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만에 하나 이 2번의 예선 경기에서 만약 패배하거나 최악의 성적을 내게 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와중에 이 축구협회장은 더욱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네이버에 정몽규 사과라고만 검색을 해봐도요. 와, 정말 예전부터 올라왔었던 많은 정몽규 협회장의 고개 숙인 모습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역대급 협회장 중에서 가장 많이 고개를 숙인 협회장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 정몽규 협회장이 홍명보 감독과 이제 국회의 현안 질의 참석을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정몽규 협회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축구인들의 대리사과 마음 아프다. KFA의 시스템이 붕괴됐다. 잘못된 결정은 최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한다. 뭐 이러한 말을 사실 이렇게 토론회에서 쏟아졌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클린스만의 위약금 파장인가? 이 정몽규 협회장이 있는 축구협회가 개설한 615억 마이너스 통장에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었느냐?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통장 무려 615억 원입니다. 615억 원을 만드는데 공문 한 장밖에 없었다.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위해 정부 승인을 요청했을 때 상환 계획까지 담아달라라는 보완 요구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축구협회는 정작 대출만 받을 뿐 어떻게 상환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대출을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야, 615억 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체부 측에서는요, 승인을 받고 나서 대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다. 축구협회가 문체부에 대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보냈던 공문이 나왔는데 뭐 건립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615억 원을 빌리기로 합니다. 공문은 한 장이 전부 다예요. 축구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과 쓸 수 있는 재원은 나열만 했고 그마저도 예산안 보고용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속기록에는 질문 하나 없이 이 615억 원이 그대로 대출 승인이 되는 과정이 담겼다고 합니다. 사실 문제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한 달 이자만 3억 원에 육박하는 615억 원 마이너스 통장.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추가 자료조차 축구협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의 예선전 이후 국회로 불려가 현장 질의를 하게 된다면 두 사람 다 나란히 사퇴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만큼 홍명보 감독은요, 이 두 번의 경기에 무조건 이겨도 많은 국민분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만에 하나 패배라도 한다면 이 정몽규 협회장과 더불어서 사퇴 촉구에 대한 이 전국적인 운동이 엄청나게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돌아온 홍명보호, 설레이고 두렵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소집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데,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외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자, 이런 대단한 해외파 선수들은 순차적으로 합류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선수들로만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팔짱을 끼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표정을 보고 있자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심적으로 큰 부담감이 느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규율보다는 자율적인 훈련을 첫 소집 훈련부터 보여줬는데요. 자상한 감독으로 변신한 홍명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하면 보통 굉장히 강력한 규율, 그야말로 군대의 군기와 같은 모습까지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선수들을 훈련에 참여시켰는데요. 지금 보면 무서웠다. 이재성 선수의 홍명보 감독의 첫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번 국가대표에 합류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처음 호흡을 맞춰보게 된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사실상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팀이